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략 시스템 연구실 랩 미팅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제목은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ode-RED-based Open Source SCADA Architecture for a Hybrid Power System이고요. 이 논문은 2023년 에너지스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 시스템에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발전소 재생에너지 ESS를 이제 합친 개념을 이제 하이브리드 리니어블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HRPS라고 많이 좀 명칭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가장 핫한 토픽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계측하고 제어하고 이제 데이터 축적하는 시스템, 뭐 스카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EMS에 대한 운영 방안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분산 에너지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저렴하고 소형화된 스카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PV나 발전소나 뭐 배터리 ESS나 인버터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랑 이제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또 이제 정보 교류가 필요하기에 이제 통신 프로토콜 정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해당 데이터를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메인 서버 구축이 필요합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다른 이제 분야에선 되게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전력 시스템에서는 현재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어야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연결했다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응답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HRPS를 이제 개통 운영자가 제어 가능하도록 이제 스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뭐 PB나 ESS 같은 기기를 센싱하고 통신하는 모듈인 RTU와 어떤 수치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여 지형을 내리는 MTU를 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떤 큰 틀로 잡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와 각각의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PB, 그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 그 다음에 발전소, ESS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시각화해가지고 한 뒤에 이제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제안해서 주장원 범위 위에 존재할 경우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경보 시스템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4개를 규정 지었는데요. 인버터가 폴트가 일어났냐, 제네레이션 폴트가 일어났냐, 지금 배터리, ESS의 배터리가 지금 났냐, 그 다음에 지금 발전기가 지금 발전되고 있냐, 아니면 꺼져 있냐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이 논문을 고른 이유 하나인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노드레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노드레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의 플로우 차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좀 이런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하드웨어 시스템도 이렇게 했구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이런 논문을 좀 한번 선택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노드레드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서는 핀 넘버에 따라서 데이터 프로토콜을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연구가 이렇게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한번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센서는 이제 이 점선,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점선 그래프 박스와 같이 6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개인데 위오 서머리라는 애가 이제 각각의 센서에서 어떤 좀 러프한 데이터를 받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좋은 값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센서가 이제 위오 서머에서 터미널에서 이제 처리를 진행하고요. 한 개의 전압 센서와 이제 5개 전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의 전압을 재고요. 배터리, PB, 발전기, 로드 1, 로드 2. 여기서는 로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위오 터미널은 이제 계측된 러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제 노드 레드를 설치되어 있는 메인 서버로 데이터를 통신합니다. 여기서는 통신할 때 틸마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좀 아두이노는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해당 위오 데이터를 수신하고요. 그다음 필마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통신 모델로 이제 각 기기와 아두이노 사이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해당 수신대 데이터를 토대로 설정한 포트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 추정이 가능한 그런 통신 모듈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스템 컴포넌트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메인 서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U 각각의 리모트 터미널 유닛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물론 서버에 대한 모은 데이터를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서버는 이제 노드 레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레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뒤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일은 CSV 파일로 저장돼 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센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런트 센서를 사용했고요.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지 센서도 이제 다음과 같은 스펙을 가지는 AI 기기를 사용해서 하드웨어 세팅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엔 RTU 리모트 터미널 유닛인 그 다음엔 다른 메인 터미널 유닛인 아두이노 메가의 스펙과 그 다음엔 위오 터미널 유닛의 스펙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얘가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 알고리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긴데 되게 요약하자면은 4개의 동작을 먼저 규정을 짓고 그 규정된 동작이 어떤 조건에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if 함수로 쭉 나열하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한 핀의 정보를 습득해서 액션을 정의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인버터 고장, 발전기 고장, 배터리 저전력, 발전기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0이 아니고 동시에 로드가 전류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인버터 고장이라고 하고요. 발전기 신호는 이제 ON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류가 0, 그러니까 뭔가 좀 발전이 되고 있는데 뭔가 전류가 없을 때는 발전기 고장이라고 전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SOC가 좀 떨어져서 배터리 전압이 11V 이하라면은 이제 배터리가 저전력이다라는 신호를 내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전압이 14V 이하인데 발전 이하면은 이제 발전기가 온됐다고 하고 14V가 초가 되면 발전기를 끄고 발전기가 오프 됐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테이블 6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일단 센서와 그다음에 이 핀 넘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6개는 이제 아날로그인 계측 센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이런 논리 회로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오 터미널 프로그래밍의 셋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되게 많은데 단순하게 이제 위오 터미널의 동작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모듈이기 때문에 8개의 액션을 이제 3개의 포트로 규정되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보시면은 배터리 볼티지, 배터리 커런트, PP 커런트, 제너럴 커런트 이런 것들을 000, 001, 010 이런 이진법의 특징으로 좀 규정지어서 메인 서버인 이제 아두이노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 셋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왼쪽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했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센서가 6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피겨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오 WIO 터미널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LED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어떤
노드-레드에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다라면은 이제 피규어 9에서 위어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먼저 출력이 가능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뱅크와 그다음에 이제 솔라 파넬이고요. 이거는 노드-레드의 플로우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왼쪽은 이제 센서 데이터를 수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AC 볼티지도 있겠고 뭐 DC 볼티지도 있겠고 이런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 이 펑션에 들어가서 이제 이 데이터가 뭔지 이 계층 데이터가 어떤 실질적인 값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태를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서 CSV로 저장을 마무리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좀 돌려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온다에 대해서는 그런 노드-레드의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제 출력에서도 볼 수 있도록 어떤 계통 관리자가 뭐 어떤 간단하게 위어 터미널에서도 이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계산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본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어떤 스카다 시스템의 기초적 설계와 하드웨어 세팅에 대해 내용을 습득을 했습니다. 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좀 EB 기반 EMS 시스템 구축에서 이제 노드-레드랑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연동해서 ESS 충망력 알고리즘을 설계함과 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있어가지고 좀 배치박갱해서 연구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본 논문이 이제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세팅과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그걸 기반으로 어떤 세밀한 시나리오 설정이나 수식 코드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배터리 추정 알고리즘이 단순 산업 파형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수식이 굉장히 좀 단순해서 실제로 좀 높은 수준의 논문은 아니지만은 뭐 요거에 대한 주된 목표는 뭐 컨트리뷰션에서도 적었듯이 저렴하고 빠른 스카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좀 차별성을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미래 전력망이나 어떤 ESPB, ES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제조카를 통해서 최적 운영 방안을 제어를 수행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좀 동의하지만은 단순하게 통신 장비가 좀 저렴하게 하고 그 중앙 서버까지 경영하는 것은 좀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카다 시스템 대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뭐 수천 개의 수용 통신 모드 정보를 받고 그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어 가능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떤 필수 시스템 구축의 본인의 목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